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근본적으로 조혈 기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혈액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빈혈이 아닌 빈혈 같은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병원에 가서 혈액을 검사를 해보면 혈중에는 철분의 함량이 떨어져 있는 거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실제 조직에는 철분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이 밸런스가 지금 안 맞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혈액이 모든 영양 공급과 노폐물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들 중에서 사실은 적혈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산소 공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CO2 같은 거를 빼내고 하는 이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철분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힘이 없지, 그러면 이제 그 철분제가 산소 공급을, 산소를 다 전달하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철분제 공급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철이 햄철이니까, 헤모글로빈 철이니까 이 햄철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인식해서 우리 몸의 생체에 있는 철분하고 똑같은 거니까 가장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권하기도 하고, 또 홍보가 돼 있고 마케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햄철에 대한 복용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헤모글로빈 철이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다시 이제 봐야 된다. 햄철을 우리가 먹게 되면 햄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될 때 세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포에서 헤모글로빈 햄철이 다 분해돼서 철분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페리틴이라든가 이런 저장철에 이제 결합이 되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철분을 공급하는, 이제 이 역할을 하는 패스웨이가 경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햄철이 그 자체가 그대로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는데, 햄철은 그 자체가 혈액 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독이에요, 독. 완전히 칼과 같은, 산화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을 이제 망가뜨리게 되고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 제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햄철이 혈액 속에 혼자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헤모팩신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보호제가 붙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위치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분해를 해서 철분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철을 다시 쓰게 만들어주는 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헤모팩신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은 햄철이 돌아다니면서 막 소위 말하는 난도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조직에 가 있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막 손상되고, 그걸 우리는 이제 철분이 산화되는 반응을 우리가 펜톤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펜톤 리액션에 의해서 독성의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어디를 공격하느냐, 세포막, 지질을 공격해요. 특히 우리가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식용유라든가 이런 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다 이게 불포화지방산인데, 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을 공격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 지질 독소를 만들어요. 이 지질 독소는 계속해서 또 다른 지질을 공격하는 그 원료로 작용하게 돼가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이걸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당뇨가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이런 질환이 있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활성산소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스탑시킬 수 있는 항산화 시스템이나 해독 기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철분제를 먹고 급격하게 막 몸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병원의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그런 현상들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철분제가 다 그런 거냐? 철분제는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분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흡수율이 좋아야 돼요. 기존의 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동물 실험 해보니까 흡수율이 20%예요. 20%면 내가 10개를 먹으면 2개만 들어가요.
그러면 내 몸에 10개가 부족하다. 그러면 몇 개를 먹어야 돼요? 한 50개를 먹어야 되겠죠. 50개를 먹어야지 이게 10개가 채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철분제를 오래 먹게 되고요. 오래 먹다 보니까 이 철분제가 몸 안에 들어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연쇄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10개를 먹었는데 2개는 몸속에 들어갔는데 8개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지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8개는 장으로 넘어가죠. 이 장으로 넘어간 8개의 햄철은 뭘 하느냐? 여기에서 유해균들의 또 증식하는데 이게 또 쓰이게 되고, 이 유익균들은 철분제를 그렇게 요구성이 강하지 않은데 이 유해균들은 철분에 대한 요구성이 강해요. 철분이 많으면 유해균들이 더 잘 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흡수율이 낮으면 장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도는 거는 개대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장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장 누수가 일어나면서 독성 물질들이 또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온 햄철은 헤모팩신이든가 이런 그 보호장치가, 안전장치가 부족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 두 기능들이 다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철분제를 햄철과 같은 흡수율이 낮거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복용하는 거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곤하고, 뭘 먹어도 피곤하고, 늘 피곤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하는데, 그때 보면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혈액의 양이 적거나 적혈구의 양이 적거나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가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는데, 어떤 철분제를 선택하느냐는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분은 1차적으로 흡수율이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이다. 철분제를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기에도 그렇고 모든 식물에는 철분제가 일정 부분 들어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흡수가 충분히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철분제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철분제를 드셔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펜톤 리액션과 연쇄 반응과 지질 독소, 당 독소를 막는 항산화 시스템과 이거를 해독하는 시스템을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그 솔루션이 있어야지만 그 철분제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정말 우리 몸에서 철분이 제대로 된 역할만 할 수 있는, 원래 우리 몸에서 철분이 없어도 큰일 나죠. 그래서 철분이 원래 순기능만 하고 역기능은 하지 못하도록 안전 시스템과 안전장치가 그 제품 내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의 제품들은, 철분제 제품들은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보면 그런 시스템들이 아예 없죠. 아예 그 생각조차를 못하죠. 철분이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건 인식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접근법이 아예 지금 모르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면서 정말 철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역기능들,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저희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질 독소를 해결하는 시스템과 당 독소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해결 솔루션들을 가지고 저희가 철분제에다가 이걸 결합시켰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